백악관이 중국을 향한 상호 관세율을 145%로 대체한다라고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중 양국 간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른바 미중 간의 디리스킹을 넘어서 디커플링,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 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가량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11일 미국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세 자릿수 관세로 인해서 양국 교역 대부분이 중단될 것이라면서 대체제가 없어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역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10일 공개한 무역 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41%포인트 오른 125%로 대체한 바 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미 중국산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아서 20%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관세가 도합 145%에 이르게 되는 셈이 됩니다. 발효 시점은 10일 오전 0시 1분부터입니다. CNBC 방송에서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 발언은 이런 백악관 발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시에테 제네럴도 이번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월저널도 9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중국과의 2판 4판식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양국 갈등이 당장 퇴로가 안 보일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도이치방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무질서한 경제적 디커플링 과정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미국의 동맹국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전한 중국 고립을 넘어서 중국을 향한 고사작전에 나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전 세계를 뒤덮은 관세전쟁을 선언했다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중국 고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맹도 함께 중국과의 디커플링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현지 시간으로 11일 베트남이 미국의 처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국 영토를 통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으로의 민감한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베트남의 조치는 백악관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를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이 베트남산 라벨이 붙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의 이런 조치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무역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최대 수출 시장이자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의 무역을 유지해야 되는 난관에 직면해 있으면서, 동시에 베트남은 최대 투자국이자 남중국해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갈등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베트남은 우선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 환적을 철저하게 막을 계획이며 그러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불법 환적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관세가 낮은 제3국으로 상품을 보내서 해당 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관세율이 높은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위장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고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실제로 베트남이 서방으로 수출하는 상품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로 만들어졌으며 중국 기업도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했다면서, 많은 경우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상품을 가공한 후에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불법적 환적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공식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베이징으로부터의 유입은 워싱턴으로의 수출 규모 및 변동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상품의 베트남을 통한 불법 환적이 많았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수출 실정은 중국의 수출 통계는 잡히지 않고 그저 베트남의 수출 실적으로만 통계가 잡혀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겁니다. 미국도 이런 중국의 불법 환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나바로 무역 고문은 지난 6일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중국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이용해 환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어떤 경우에는 중국산 상품을 실은 선박이 베트남 항구에 잠시 머물면서 해당 제품이 베트남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후에 출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이런 불법 환적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통한 중국으로의 불법 수출도 철저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서 하노이는 민간 및 군사한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출국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분야나 미국산 최첨단 칩들의 원천 기술이나 제품들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당국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민감한 품목의 무역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중국 통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항공규제기관이 중국의 코맥 항공기를 승인하는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이 더 이상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항공사가 이미 보잉과 항공기 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을 통한 중국산 항공기의 세일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합세해가지고 진행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모든 상품에 세 자릿수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 금수 조치를 취했다면서 베이징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 경제가 당하고 있는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중국은 이미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디플레이션 위기로 빠져들 위험이 깊어지면서 내수 시장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만이 희망의 불빛이었는데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시진핑 주석에게는 최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 제조 및 기술 초강대국으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은 시진핑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은 그동안 국내 가정이나 회사가 구매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출한다면서 그 결과 작년에는 전자제품, 화학제품, 장난감, 가구 등을 미국과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세계 무역 흑자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이는 경제 성장률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HSBC 프레드릭 노이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무역 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1.5에서 2%포인트 낮아질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가세하게 된다면 타격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중국의 성장률이 5% 내외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수치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2%포인트가량 영향을 받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5% 수치는 중국 당국이 기망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1에서 2% 내외라고 봤을 때 자칫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간의 무역 충돌, 특히 미국에 의한 디커플링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워싱턴 포스트에
지금까지 중국은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현실은 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서방 일부 언론들은 물론이고 한국 언론들도 그렇습니다만 미중 간 충돌이 양국에 모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이런 외교적 충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은 한마디로 중국의 주장을 100% 수용한 데서 오는 오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더불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조금만 진흥시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오는 문제들을 너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두려워하는 진짜 문제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폭탄 이후에 중국 인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상하이와 선전 항구에서 미국으로의 운송이 전면 중단되고 미국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면서 중국 인민들이 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RFA 중국어판은 11일 중국 내에서 국민적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불만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